청와대가 오는 12일부터 3박 4일간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비롯한 경제 외교 분야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이번 방문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전기차, 2차전지 등에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리와 같은 핵심 광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는 전략적 협력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주 또한 한국과 지속해온 광물 자원 협력을 기존의 철광석, 유연탄,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적 품목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호주 측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소 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우주, 사이버, 핵심 광물 등 미래 첨단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전기차, 2차전지 등 미래의 핵심 산업을 키우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모색하는 정상 차원의 경제 외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호주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정의 최우선은 코로나 대응이지만 경제 회복 역시 중점 추진 국정과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호주 언론에서도 한국 정상의 방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한국 대통령이 일요일 시드니에 도착해 스콧 모리슨 총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캔버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호주 정부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오미크론 발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방문 연기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슨 총리는 방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내년 3월 임기 5년이 끝나기 전에 이뤄진다면서 이는 중국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호주 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한국은 2020년에 180억 달러 상당의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및 쇠고기를 포함하여 25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는 호주의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곧 진롱에서 한국산 자체 추진 곡사포를 건설하기 위한 13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국방부가 10년 만에 아시아 공급업체에 수주한 최초의 주요 계약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의 방문은 호주 육군을 위한 보병 전투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훨씬 더 유리한 300억 달러 계약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공급업체인 하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7일 시드니 항구에서 실시된 보병 전투 차량의 해상 운송 가능성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년간의 위험 완화 활동의 마지막 활동으로 지난 10월에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호주 군사 전문가이자 테스트와 관련한 질의응답에 참여하고 있는 그레고리 놀스는 이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과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의미심장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현재 앞서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놀스는 상황이 임박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하이브리드가 선택되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100% 추측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누리꾼은 어떤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인가요? 두 차량을 한 대의 차량으로 병합하거나 두 차량의 개별 주문을 하나로 하는 건가요? 라고 묻자 놀스는 하나의 터렛, 또 다른 하나의 선체, 호주와 같은 소규모 군대에서 두 가지 유형의 중국형, 승무원이 있는 포탑을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은 그거 놀랍네요. 하지만 한 포탑이 다른 포탑보다 낫다면 합리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스는 독일군 장비공학에 집착에 반대하는 인물이라고 자신의 소개 페이지에 적고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한때 코로나19로 국경 폐쇄까지 단행해 자국민도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방역 조치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거듭된 방문 요청으로 국빈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모리슨 총리가 문 대통령을 초청해 거대한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호주 총리는 지난 6월 코널에서 열린 G7 회담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 대통령에게 언젠가 곧 호주에 온 것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수소 사용, 태양에너지 및 기타 저탄소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 중립에 관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웨스턴 호주 대학의 국방연구학장인 피터 딘 교수는 호주와 한국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딘 교수는 ABC와 인터뷰에서 한반도가 지역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넘어 올해는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9월에 열린 5차 양자간 2+2 협의가 관계를 개선했지만 안보 관련 인프라 제공을 포함한 국방 외교, 협력 및 역량 강화 활동 확대라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제언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KF-21 보라매의 최근 시험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 엔진 시험동에서 KF-21 CJ 3호기를 대상으로 조종사 평가 및 내외부 조명, 지상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조종실 PVI 시험에서 조종사와 구성품 간 인터페이스, 지상 탈출 절차 및 사출 여유 공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고, 조명 시험을 통해 조종실 내외부 조명이 항공기 운영에 적합함을 조명 측정 및 조종사 평가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평가에는 공군 조종사 7명, 한국 항공 조종사 7명이 참여했으며 주야간 환경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KF-21 엔지니어들과 평가 조종사들이 한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엔진 시험동에서 4주간의 대장전 끝에 지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지상시험을 통해 도출된 조종사 평가 의견들은 상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더욱 최적화된 KF-21 조종실 형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1일에는 사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슬레드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해당 시험은 KF-21 전투기 단제형에 수행되는 총 9회의 사출 시험 중 8번째 시험으로 백업 기능인 BTC, 즉 캐노피 관통 자석 사출 검증을 위한 잔여 시험 1회를 제외하고 단자 전투기의 모든 사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사출 시험은 지난 2월 10일에 시작하여 약 9개월간 탈출 시스템 개발 업체인 마리팀 베이커 에어크래프트사와 협업을 통해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승할 최대 최소 조종사 인치에 대해 다양한 시험 속도 조건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 가능한 사출 시스템의 성능 입증과 기본적인 탈출 성능의 안정성이 검증된 만큼 향후 다양한 탈출 조건에서 조종사 안전성을 탈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입증해 나가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 전투기 단제형 사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항공기의 사출 시험은 2022년 상반기 내 검증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4월 첫 KF-21 초도 비행이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